2026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념학습 32쪽 봅시다. 이거 뭐 사회 지문인데 그 뭐 일탈에 관한 얘기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봅시다.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뭐 규범을 안 지키고 일반적으로 해오던 행위 양식 이런 걸 좀 어긋났어. 그러면 이제 일탈이라고 한다. 뭐 이건 이해되고.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 조금 이제 일탈을 좀 세게 했어.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뭐 그럼 이제 범죄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일탈을 뭐 약간 이거 예를 들어 뭐 수업 시간에 좀 좋은다든지 아니면 뭐 숙제를 안 해온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일탈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쭉 해오다가 숙제도 해오고 수업도 잘 듣다가 그럴 경우는 이제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일탈이란 게 어디까지 일탈이냐 이거지. 예? 분명하지 않죠, 그죠? 그 모든 거 다 구체적으로 뭘 쓸 수는 없잖아, 그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명확하진 않다.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서 어떤 시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해도 되고, 예전에 해도 됐는데 지금 하면 안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탈 가운데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범죄라고 이제 그 호칭을 해갖고 일탈이 너무 세.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럼 이제 법으로 만들지,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물건 훔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어떤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가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강제적으로 법으로 이제 뭘 못하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런 행위를 이제 그걸 이제 어겼어. 그러면 이제 그 범죄라고 한다. 이 정도 이해되고,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가변적이다. 그렇지. 어떨 때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범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예전에는 범죄였는데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범죄였는데 지금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가변적이다. 법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범죄 규정하는 거 법이니까. 또 봅시다. 이 문단. 그 이제 이런 게 일탈이다. 오케이.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글 전체가 일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건 초기의 시도. 그럼 더그데일이나 롬브로소 이런 사람들이 초기 시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르켐, 그 다음에 이제 머튼 이렇게 나옵니다. 요 세 부류, 그죠? 그 초기, 그 다음에 디르켐, 그 다음에 이제 머튼, 요거 세 개 설명하면 끝이에요. 봅시다.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이제 생물학적 이론으로. 어떤 사람 자체가 뭐가 잘못됐나? 범죄를 왜 저지르지? 그죠?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일탈 중에서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서 설명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잘 살아가는데 왜 범죄를 일으킬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전적으로 뭐가 있나? 그걸 조사한 게 이제 더그데일입니다. 가계도 연구, 그러니까 뭐 니네 가족,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구를 해보는 거지. 범죄를 누가 저질렀냐? 어떤 유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집안, 범죄를 안 저지르는 집안,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구를 한번 해봤죠, 그죠? 연구를 해보고 유전자의 어떤 뭐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밝혀서 범죄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지. 실패입니다. 이거 뭐 조사할 수 있는 게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정도까지는 조사가 가능한데 그 위로는 뭐 고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기가 힘들다. 근데 뭐 3대 정도까지밖에 못 조사를 하니까 뭐 연구 자료가 좀 부족하죠. 그 실패할 수밖에 없지. 계속 봅시다. 하여튼 더그데일은 그렇게 이제 유전자를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롬브로소는 두개골의 모양, 이게 두개골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좀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뭐 이렇게 생기면 조금, 그죠? 범죄를 안 저지르고, 뭐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이제 두개골 상태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범죄 이제 유형을 이제 판별하라고 했는데 이게 실패죠. 이런 연구들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이게 뭐 머리 구조가 그렇게 해서 뭐 생김새가 그래서 범죄를 잘 저지를 것이다. 뭐 불분명하고 사례도 불충분하고 뭐 오늘날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결과가 나오나? 뭐 공통점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 두개골 모양으로 뭐 범죄 저지르면 뭐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범죄 저질 놈이다 구분이 되는 건데, 아니면 유전자라도, 그죠?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그럴 수는 있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유전적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런 걸 연구해 봤는데 뭐 답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뭐 실패. 예. 뭐 불충분하고 뭐 불분명하대, 잘 안 된대, 그죠? 이문단 봅시다. 그런 식으로 잘 안 됐다, 초기에는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안 되더라. 이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 이제 생물학적 연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사회학적 연구가 이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듀르켐, 듀르켐은 이제 아노미 이론에 대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일탈의 원인이 뭘까? 듀르켐이 이제 아노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일탈을 설명합니다. 아노미 이론이 뭘까 봅시다. 아노미 들어봤잖아요. 이거 무규범 상태, 규범이 없는 상태, 그게 아노미 현상이다, 그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 규제가 있었는데 사회 변동이 너무 큰 거야. 이거 뭐겠습니까?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예를 들어 뭐 인터넷이 이제 없다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그 혼란,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생기면서 이제 그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피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득 보기도 하고 뭐 혼란이 막 생기는 거지. 예. 기존의 법으로는 또 감당을 못해. 그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인터넷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인은 뭡니까?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그 법 체계가 못 따라가는 거지. 규범 자체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뭐 느리게 변하면, 조금 변하면 법이 이제 그거에 맞게 또 법을 제정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사회 변화가 생기면 법에 또 그거에 맞게 또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버리면 법이 못 따라가죠.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되나. 예,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어떤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어떤 뭐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 그때를 말한다. 이러한 어떤 무규범 상태가 아노미 상태다. 이건 이제 듀르켐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듀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규범들이 막 다양하게 이제 공존하고 있고, 어떨 때는 뭐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충돌되고 막 이런 거죠, 그죠? 아주 혼란합니다. 다양한 사회고 복잡한 사회지.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변혁이 많고, 사회 변혁이 상당히 빠르고, 사회 변동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노미가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또 규범이 또 또 뭐 사회 변동은 또 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법을 만드는데 또 다른 것과 또 충돌하고 막 이렇게 막 혼돈 상태다, 그죠?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노미 상태가 지금 규범이 없는 상태면 뭐 불안정하게 하는 거지, 그죠? 개인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복잡한 사회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간다, 뭐 이런 어떤 그 목표가 있었는데,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막 함에 따라 뭐 목표를 상실하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못하겠다, 막 집값도 많이 오르고 뭐 결혼하려니까 뭐 힘들고 막 그래갖고 결혼 안 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일탈이 되는 거죠, 그죠? 일탈이 원인이 된다.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면서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게 되니까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이제 듀르켐이 이렇게 설명했고, 이제 아노미에 대한 얘기를 듀르켐이 이렇게 설명했고,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따로 아노미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듀르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규범이 없는 상태, 요걸 이제 아노미라고 딱 정의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어떤 괴리 상태, 뭐 같은 얘기긴 한데, 문화적 목표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뭐 AI가 이제 활성화됐다,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창조적인 어떤 창의적인 뭐 영상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그런 거 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문화적 목표라고 하는 거지, 그죠? 챗 GPT를 이용해서, 아니면 뭐 전기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서 인터넷이 생김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뭘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문화적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도적 수단이 뭡니까? 법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막 사람 막 괴롭히고 욕하고, 예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법이 없었겠지, 인터넷으로 욕하는 거를, 그죠? 인터넷 자체가 없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그 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할 이제 수단이 생기는 거지. 일단 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해를 보고 그때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좀 늦게 만들어지는 거지. 예. 이건 이제 괴리 상태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 응?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확 발달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이제 욕을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피해를 보고 막 이런다. 이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죠? 명예훼손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 욕하고 그랬겠지. 불법이 아니니까, 그죠? 법 만들어지기 전까지 상태를 이제 아노미라 한다. 이건 이제 제도적 수단과 문화적 목표가 괴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막 그 사람들을 막 명예훼손을 할 때 명예훼손 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혼란한 상태, 그거를 이제 아노미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도적 수단이 못 따라가는 상태. 그래서 사회적 변화는 빠르고, 그죠? 문화적 목표는 빨리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뭐 같은 얘기, 거의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 설명이 좀 다르게 했죠. 그죠? 머트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 적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할까? 적응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이런 어떤 아노미 상태에서 머트는 어떻게 적응할까?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이렇게 이제 개인이 적응한답니다. 그 동조, 그다음에 혁신, 의례주의, 그다음에 그 도피주의, 반역,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 개인이 어떻게 적응할까? 아노미 상태에서, 그죠? 그때 어떻게 적응할까? 일단은 동조라는 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거. 문화적 목표, 뭐 인터넷으로 뭐 욕하고 뭐 욕한다기보다는 막 이래 상호작용한다. 그런 것과 이제 제도적 수단, 이거 뭐 법으로 이제 그 좀 명예훼손을 못하게 한다. 뭐 그 정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는 동조한다. 그렇죠. 동조하는 거구나. 오케이. 문화적 목표는 수용한대. 목표는 수용해. 그 뭐 사람들끼리 뭐 명예훼손 같은 걸 뭐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막 상호간에 막 그 소통을 막 해. 그건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 이거는 이제 뭡니까? 제도적 수단. 그러니까 뭐 법으로 야 그 좀 함부로 욕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으로 인터넷 카톡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할 경우에 이제 혁신이 일어난다. 혁신. 제도적 수단은 이제 거부. 저 법으로 뭐 제재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그 기존에 있던 제도 법으로는 그걸 못 막지, 그죠? 그러니까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 어쨌든 제도적 수단은 이제 거부해버려. 기존에 있던 법들을 거부해버리고 어떤 그 사회적 목표, 문화적 목표를 따라간다. 이건 이제 혁신이라 그러는 거지. 혁신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이제 거부.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인터넷으로 이제 사람들끼리 막 소통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제도적 수단은 수용.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제도 이런 걸 수용한다. 그죠? 다른 사람 명예훼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용하되 어떤 문화적 목표 인터넷으로 이제 뭐 그 소통하는 걸 이제 거부해버리는. 이게 이제 의례주의. 그죠? 의례주의.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해버리는. 도피하는 거네. 아유 뭐 인터넷도 싫고 명예훼손하는 그 법도 싫어. 그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 이거는 뭐 도피주의랑 똑같은데.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도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수단을 찾는 거. 요게 이제 그 반역이라 한다. 반역. 그죠? 기존에 있던 걸 어떤 뭐 인터넷 생기고 뭐 이런 어떤 뭐 명예훼손 어떤 법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버려버리고 새로운 거 찾자. 그게 이제 반역이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는 방식이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다르다. 머트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이렇게 달라. 그죠? 그런 것은 왜 그런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했던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어떤 사회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거 사회화 결과라는 게 뭡니까?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한 게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죠? 성향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자아 형성, 그다음에 인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아노미 상태에서 적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일탈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 법이 못 따라갈 경우에 그때 일탈이 일어나고, 그죠?
일탈이 일어난다. 그 제도적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때가 이제 아노미라 그랬잖아요. 괴리 상태, 아노미 상태에 일탈이 발생한다. 일탈에 관한 이런 어떤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회 구조적 한계에 이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죠? 계속 같은 얘기잖아. 문화적 목표와 뭐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제도적 수단이 뭐 갖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래 이제 괴리가 됐어. 이럴 경우 이제 나 법을 안 지킬래. 그냥 일탈이 일어난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머튼이 말한 아노미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